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입니다. 예, 목요일 마수혈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6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그래서 시장은 약간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코스닥 신규주들의 랠리가 펼쳐지는 그런 하루였었는데요. 부자개미 전문가님, 신규주 잘 보시죠? 네, 예.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그 주제 자체가, 코스닥 600포인트 돌파에 대한 논의니까, 주제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는데, 아무튼 상당히 의미 있는 저는 600포인트로 지금 해석을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스 배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드 1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1 코스닥 600포인트 시대 시작인가 끝인가? 네, 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앞에도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이 이제 600포인트 지금 2009년도 이후부터 해서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지금 돌파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동안 600포인트 이하권에서 또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나왔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자, 600포인트 돌파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0포인트 돌파 부분은요, 지금 6년 7개월 만입니다. 6년 7개월 만인데, 제가 지금 600포인트 돌파의 지금 의미를 생각하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600포인트 돌파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600포인트에서 맞고 떨어질 것이냐, 요 부분인데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시장 환경 자체가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갈 수뿐이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앞주에 2월달 증시 전망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유로화 약세, 유가 약세, 이 전체적인 기조 속에서 디플레 우려가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경기 침체 쪽을 지금 우려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 자체가 외국인들이 강하게 우리나라 시장에 수급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러한 환경이 우선 아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스피의 영업이익 자체보다도 코스닥 쪽의 영업이익 자체가 훨씬 지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펀드멘탈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더 튼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에다가 정책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유동성 내에서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끌고 갈 수뿐이 없는 이런 틈새 장세로 갈 수뿐이 없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는 4월 달까지 이어졌었고요. 재작년에는 5월 달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시장 환경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지금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의미에서 오히려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도 기간적인 흐름도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러한 시장의 지금 코스닥과 중소형주의 상승적인 흐름,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상향적인 추세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보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포인트의 돌파 의미에 대해서 저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이제 그 2부 시장의 성격을 보여왔습니다. 뭐 1부 시장이 그래서 시장이라면은 2부 시장의 성격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래서보다 먼저 치고 올라옴으로 인해서 그 멍해를 좀 탈피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작년도 말부터 해서 상당히 이제 크게 치고 올라왔었고, 뭐 지수 자체는 뭐 정체 국면을 보였습니다만 그 안에 종목들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왔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뭐 우리도 마찬가지 이전처럼 뭐 5% 성장이라든지 4% 이상의 성장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7%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 상당히 힘든 그런 국면이죠.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저성장 국면에서 어떤 탈출 창구로의 역할을 코스닥 시장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거기 보시면은 성장률이 지금 국내 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국은행은 지난번에 이제 3.5%로 하향을 했었죠. 성장률 하향을 했었고 지금 뭐 한국개발연구원 K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3.5%, 3.4% 정도까지 이렇게 상당히 박하게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기재부 쪽에서 3.8% 제시했다가 지금 3.8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전망들을 제시를 해놔놓고 있거든요. 그런 국면에서 보면은 사실 거래소 시장에서 답을 찾기는 조금 어려웠다라는 측면도 코스닥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2009년도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600포인트를 돌파했다라는 것. 물론 뭐 600포인트나 지금 595포인트나 뭐 598이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뭐 거기에서 뭐 1, 2포인트 정도 뭐 5포인트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은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선도 세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는 이쪽으로 갈래 라는 이런 어떤 그 뉘앙스를 던진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 코스닥 600포인트 돌파 의미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코스닥 600포인트 과연 누가 이끌었나 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네. 이번 시장의 코스닥을 이끌고 온 거는 철저하게 기관들이 끌고 왔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2015년도 들어와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전부 지금 매도가 3천억에서 6천억대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들은 한 800억 정도 팔았어요. 그런데 기관들이 지금 3,300억 이상을 주도적으로 샀습니다. 주도적으로 샀는데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면 작년 12월 16일 날이 코스닥은 저점을 찍은 날입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날입니다. 일봉상으로 보시면 가장 하이라이트를 이뤘을 때가 작년 12월 18일 날 520을 찍은 날이에요. 이날입니다. 이날 520포인트를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9일부터 여기서부터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국면에서요. 여기서 주도적으로 매집을 시작을 해가지고 2015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여기서 형님 나 갈라요죠. 완벽하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도 같이 한번 또 붙어줬습니다. 붙어줬다가 여기서 한번 흔들어주고 아랫꼬리를 만들어주면서 흔들어줄 때 요때 이제 11선을 한번 딱 이탈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11선을 거의 이탈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지금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월봉으로 보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관들이 끌고 들어온 게 1월 달에 이 지금 장대 양봉이란 말이에요. 1월 달에 이 장대 양봉을 기관들이 만들어냈단 말이죠. 왜냐면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터트려줬지 않습니까? 거래량 터트려주고 오실레이터 음극에서 양극으로 돌리고 지금 프로K가 골든 크로스 자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코스닥이 지금 450에서 580 여기에 지금 계속 박스권이었단 말이에요. 계속 박스권이었는데 여기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583 재작년에 5월 달에 588이었단 말이에요. 요번에 세 번째에서 지금 590을 뚫어낸 거란 말이죠. 뚫어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번에 파동이 대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코스닥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여기서 지금 245까지 빠졌죠. 841에서. 그러면 코스피로 따지면 여기가 890짜리입니다. 여기가 890짜리예요. 그러면 코스피는 여기 890에서 어떻게 갔느냐? 2011년도 4월 달까지 해가지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까지 해가지고, 2230까지 올라왔어요.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슬쩍 다시 580짜리 한번 살짝 건드려줬다가 6년 7개월 동안 지금 박스권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장기적인 박스권을 뚫어낼 수 있는 지금 그런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 거기에 주도적인 세력은 지금 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추세가 훼손되지 않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강한 에너지죠. 그죠? 음봉을 구경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작년 12월 18일 날 이후로. 그래서 요런 추세선 요거를 지금 잘 보면서 대응을 해 가는데 중요한 거는 말이죠. 지금 상당히 지금 뒤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경률 과다라든지 신용중 잔고 지금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려 부분들이 자꾸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는 건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건 아닙니다. 절대 추세전을 훼손하지 않는 한 지금 코스닥과 소형주들이 상당히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이 언제 지금 또 차익을 한번 실현하면서 흔들고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은 면밀하게 좀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600 누가 이끌었나, 이거는 앞에도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기관 투자자죠. 기관이 왜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이렇게 비중을 따져서 본다라면은, 코스닥 시가총액이 지금 160조 정도 넘었었죠. 이게 삼성전자 200조입니다. 그러면은 큰 돈은 삼성전자 하나 정도가 지금 코스닥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삼성전자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막대한 자금들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자금을 쏟아부어 가지고 하면 거래소 시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쪽에서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1월 8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부터 해서 국내 실적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사실 거래소 쪽은 지뢰밭처럼 이렇게 됐던 것이고 그 부분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코스닥 쪽에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매수를 했다. 특히 이제 연기금, 보험, 투신 이런 순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 사실 코스닥이 530포인트 라인에서 지금 600포인트가 한 70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12월 중순부터 해서 연초 1회 효과까지 겹치면서 이제 매수가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잠시 그 차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기관 투자자가 530에서 600포인트까지 한 13.2% 정도 지수 급등이 나왔고
하단에 보면은 노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게 파란 선이 이게 기관의 매수선인데 기관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코스닥 쪽에 기관 투자자는 연기금이 매수를 주도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기관이 12월 한 19일 저점대 라인에서부터 매수했던 게 지금 4,700억 정도가 순매수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기금이 2,436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금이 이 시장을 움직였다.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지금 랠리는 사실 2천 종목들을 잠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성장이 워낙 이제 중국이 7.5% 이상 성장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작년도부터 해서 글로벌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중국이 7.5% 정도 안 된다. 성장이 7% 초반 떨어진다. 뭐 한국도 떨어진다. 뭐 유럽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뭐 일본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을 쫓아서 가는 투자가 작년도부터 됐었고 빠르게는 2012년도부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2011년도 미국 S&P 신용등급 하향,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이 나왔죠. 그때 이제 2150포인트 라인에서 우리 시장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그 저점을 돌파하지 못했고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산업재 쪽이라든지 경기민감재 쪽에서 수익성이 나오지 않고 실적이 계속 둔화되는 조짐들이 2011년도부터 해서 2012, 13년도부터 계속 이어지는 구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대안을 찾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 이제 코스닥 시장을 600포인트로 올린 주 섹터들을 보면은 의료장비 바이오가 2012년도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몇 퍼센트 정도 올랐냐면은요. 2012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는 게 1560% 정도 올랐습니다. 오셈 임플란트도 2012년도부터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한 306%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중순부터 해서 이제 530포인트부터 해서 600포인트까지 올린 주역이 과연 어떤 섹터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메디톡스하고 오셈 임플란트는 최근에 들어서도 상승 흐름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죠. 정부 쪽에서 이제 중소기업 육성책이라든지 신성장 동력을 정부도 발굴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삼성 그룹 쪽에서도 스마트폰 둔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물 인터넷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초순부터 해서 코콤, S넷, 코콤 같은 경우는 한 160% 정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S넷이 한 48%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흐름을 이어서 또 상승을 가속시킨 쪽에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5.2조 정도 영업이익 나오면서 1분기 괜찮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하고 애플 쪽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해서 IT 부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초순부터 해서요. 인터플렉스하고 넷패스가 한 79%, 36% 정도 올라오기 시작했고 근데 반도체 장비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작년도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좋았죠. 지속적으로 2014년부터 올라오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려 줬습니다. 한 360% 정도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쪽에서 금융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핀테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IT 부품주의 바톤을 핀테크가 이어받기 시작했고 KG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이런 쪽의 흐름들이 나왔고 모바일 게임주도 2014년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컴투스, 게임빌 이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다가 약간 주춤거리였었죠. 주춤거리였다가 1월 달 후반부터 해서 컴투스, 게임빌이 상승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 섹터들이 다시 이제 흐름들을 이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말, 1월 초부터 해서 2월 달 현재까지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간 BC월드 제약이라든지, 슈피겐 코리아, 녹십자 MS, IT센, 아스트, 뭐, 여러 가지 쭉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1월 달 초 대비해서 한 56%, 55% 정도씩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의료 장비 바이오, 고령화 시대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쪽이죠. 그 다음 이제 스마트폰의 후속타로 해서 융합 기술이 강조되는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IT 부품 장비 반등.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금융의 시스템을 만드는 핀테크.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때가 묻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제 흐름들이 코스닥을 600포인트로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기관 투자자가 주도했던 뭐 외국인이 주도했던 이 간에 약간 성장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코스닥이 지금 600포인트 돌파를 했는데 이제 시작일까요? 아니면은 뭐 지금 꼭지일까요? 오늘 CJEN은 한번 움직이는 거 한번 좀 보셨습니까? 한 8% 올라갔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코스닥과 중소형주의 지금 모멘텀을 가져가는 전체적인 기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옛날에 우리가 지금 2006년도 뭐 해가지고 DJ 정부 때 지금 IT 버블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막 퍼가 막 50배, 80배 이렇게 막 무작위로 가던 때하고 지금 코스닥 시장의 환경은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정말 우리 시장이 상당히 건전화됐다라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 IT 버블주들 좀 움직일 때 보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갔죠. 예?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30배, 50배, 80배, 100배 끝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지금 시장 그런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핀테크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도 테마성의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종목들은 2배 아니라 50%도 못 갑니다. 암만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시장의 환경은 상당히 건전화됐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옛날 시장하고 상당히 많이 틀린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이 코스닥과 중소형주들이 갈 수뿐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실적 성장주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핀테크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게임주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IT 부품주라든지 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실적이 잘 나오고 2015년 향후에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수급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화장품 같으면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아모레 퍼시픽, 지금 중소형주 중에서는 ACT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ACT 같은 경우 중소형주는 지금 그거는 지금 100%가 넘어갔죠. 코스온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옮겨가고 저는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화장품 섹터 쪽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우리가 흔히 지금 MBC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M은 모바일이고, B는 바이오 헬스케어고, C는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실적적인 모멘텀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헬스 쪽에서는 역시 메디톡스란 말이에요. 아모레 퍼시픽, 메디톡스 얘네들은 제가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어요. 아모레 퍼시픽이 1월 초에 1월 2일 날 210만 원 밑에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283만 원 아닙니까? 한 달 만에. 그 다음에 메디톡스 보십시오. 30만 원 밑에 있던 게 지금 38만 원.
이렇게 가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뭐 300만 원 넘어가는 거 시간 문제다. 메디톡스는 40만 원 넘어가는 거 시간 문제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얘네들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 시장은 메디톡스하고 컴투스만 잘 보면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경률 과다, 그 다음에 신용 과다, 그 다음에 기관들의 차익 실현 욕구, 이런 것들이 분출되는 게 메디톡스하고 컴투스가 무너지면 일단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전제 조건은 항상 깔고 가는 겁니다.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보는 건데, 어쨌든 실적들이 코스닥 쪽이 코스피다보다는 훨씬 지금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역시 이제 코스닥도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대응을 좀 해주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꼭지는 아니라는 말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저도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열 국면은 맞다. 예, 그러나 꼭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이유까지 제가 바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기관 투자자가 사실 시장을 끌고 왔었죠. 끌고 왔었는데, 최근에 며칠간 흐름을 보면은 기관이 살짝 한 발을 빼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초에는 지수가 올라올 때 상당히 이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600포인트 안착을 했습니다. 사실 숫자는 뭐 600이나 뭐 598이나 7이나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600포인트에 안착을 했습니다만은 탄력은 상당히 좀 둔화된 부분들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제가 과열 국면은 맞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열 국면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도 언급드린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사각 박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내주시죠.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초록색으로 해서 사각 박스가 되어 있는 게 1월 달 초죠. 그러니까 연말부터 1월 달 초는 뭐 깔끔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냥 양봉으로 해서 갭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치고 매수세들이 들어오면서 올라왔습니다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약 590포인트, 85포인트 이상권에서 600포인트 가는 때는 음봉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럼 뭐냐면 이제 차익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는 훼손하지 않으나 5일선을 계속해서 지수가 타고 가고 있으나 음봉의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융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신용융자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5.56조입니다. 지금 1년 동안의 신용융자 그래프를 한번 뽑아봤는데 5.56조로 해서 지금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 보면 갑자기 이제 신용융자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과열 국면에 들었을 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용융자가 나왔다는 것은 추세가 깨지지 않는 흐름에서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지수가 약간의 흔들거리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급속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면서 좀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1월 8일부터 해서 잠정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확정 실적까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이 대부분 기업들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 있는 상태에서 최근 뭐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부품주 쪽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주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좀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그렇지만 이제 꼭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수가 595포인트, 600포인트에서 585 정도까지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올라갔으면은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힘들게 올라가는 국면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정부 쪽에서 지금 중소기업 육성 대책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예, 대통령께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지금 각 지역마다 이렇게 건립을 하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던 세력이 제가 연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기관의 매수세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매수세는 최근에 대해서 좀 둔화되었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간 둔화되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면 개인 매수세가 지금 매도를 쳤다가 지금 유입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근데 가운데 보면은 까만 곡선이 연기금 곡선이 되겠습니다. 연기금 곡선이 되겠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수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을 끌고 왔던 주포, 그러니까 연기금 쪽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하고 매도로 전환이 된다라면은 좀 힘든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연기금이 아직까지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리스크, 최근에 국제 유가가 한 7에서 8% 정도씩 하루 사이에 급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그런 해외 변수, 그리스 변수라든지 금리 인상 변수, 그 다음에 국제유가 변수, 여기에서 좀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멘트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이렇게 시총 비중을 해서 봤을 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221조 정도 시가총액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0조입니다. 전체적으로 파이를 봤을 때 한 13% 정도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 하나만큼도 시가총액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기관 투자를 보면서 좋지 않은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 지금 산업재, 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화학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도 아니고 거의 성숙기에 도래를 됐습니다. 성숙기에서 까딱 잘못하면은 쇠퇴기 쪽으로 산업 구조가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사실상 거래소 쪽에서 포커스를 당분간 좀 집중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제 부분들을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이 아직까지 꼭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자체가 지금 유로존의 양적 완화로 인해 가지고 하방을 잡아낸 거는 맞아요. 우리가 이 합주에도 이제 2월 시장 전망을 하면서 1920에서 1990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코스피 지수 자체를. 이제 그렇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2000포인트를 강하게 뚫고 갈 수 있을 만한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건데, 일단은 제한적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미국의 본원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유로존의 통화 완화 정책은 돈을 푼다고 해도 상당히 실흥시장 쪽으로 건너오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을 강하게 잡아냈다라는 쪽에 의미 부여를 더 하고 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2000포인트를 치고 가기 전까지는 지금 같은 이런 중소형 장세,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적 성장주들, 이런 위주로 갈 수뿐이 없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과연 돌아설 때 2000포인트를 치고 갈 때, 이때가 되면 사실은 이제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들이 좀 무너지고 코스피 쪽으로 이동이 될 것이다. 저는 전체적인 큰 흐름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가 사실적으로 실적 부분에서도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유가 하락이라든지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도 지금 대형주 쪽이 그렇게 좋아질 수 있을 만한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그런 이런 매크로 환경을 가지고 움직일 수뿐이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보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재평가되는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건데, 실적 성장주에 대한 제가 이제 주력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실적 성장주니까요. 실적 성장주들의 주가 패턴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사실 이런 겁니다. 실적 성장주들은 항상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저희가 강연회나 공방에서도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를 추천을 드리면,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거 그렇게 많이 오른 거를 어떻게 삽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모레퍼시픽이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0만 원인데 따블이 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오른 걸 어떻게 삽니까?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컴투스가 2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10만 원, 13만 원, 15만 원, 18만 원, 20만 원 갈 때 어느 자리에서든지 일반 투자자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적 성장주들의 개념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단 선반영하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의 컴투스가 2014년도에 1000억을 벌었는데 2015년도에 1500을 벌 것이다 그러면 미리 얘를 땡겨다가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3월 말쯤 돼가지고 작년에 1000억을 했고 올해 1500억의 컨센서스인데 1200억 정도의 1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200억 영업이익 컨센서스에 맞는 시가총액을 주는 겁니다. 시장에서. 무슨 얘기냐면 미리 가불에다가 쓴 이 성장성을 분기별로 실적을 컨센서스 때 확인을 해가지고 그 컨센서스를 충족시키거나 그 이상이 나오면 추가적인 우상향으로 가는 거고 그 시장의 컨센서스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우하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상향 쪽으로 계속 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들을 분석을 잘 해내는 겁니다. 그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영업력이라든지 마케팅력이라든지 재무구조라든지 진입장벽이라든지 제품의 우월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해가지고 그 예상 컨센서스를 충족시키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실적 성장주의 기반은 그렇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EPS 증가율이 매년 20% 이상씩 매 분기별로 최소한 20%씩 이상 성장을 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제가 또 매매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가장 수급을 강하게 받는 이런 실적 성장주로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6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부터요. 제가 1등주 대장주로 이제 매매를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제 상당히 집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2등주, 3등주 쪽에 수급이 한번 이렇게 내려가긴 내려가지만 결론적으로는 기관 외국인들, 특히 기관들이 다시 코스닥을 끌고 갈 때는 역시 1등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장주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좀 집약해서 매매를 하는 그런 지금 국면은 들어왔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 전략입니다. 지수보다 이제 종목을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지수는 600포인트 그만하면 됐습니다. 600포인트 라인에서 더 올라가고 제가 2월 달에 610포인트 정도까지 본다라고 했고 연간 단위로 해서 한 650포인트 정도 보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지금 600포인트나 610이나 590이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지수보다 종목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빠지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추종해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어느 종목 A라는 종목 사면은 같은 그룹 내에 있는 B, C, D, E 종목들이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A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빠지는 섹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지수보다 이제 종목을 잘 선별하는 이런 선관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이제 2월 중순경에 이제 그 중국 춘절 앞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소비 섹터들이 아마 지금도 이제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 같은 경우, 그다음에 주방 가전이라든지 최근에도 좀 빠졌습니다만, 요런 쪽에 이제 섹터를 좀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오늘 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면 극과 극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제가 그 마지막 끄트머리 600포인트 지금 현재까지 끄트머리 부분을 신규 상장주가 장식을 했다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 비중이 지금 상당히 높은 종목들이 많아요. 10% 근접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한 8, 9% 정도 되는 종목들도 있는데 신용 많은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오늘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사실 2월달 초에 1월달 초순부터 해서 랠리가 나오다가 1월 말부터 해서 2월 초 정도까지 약간 주춤거렸습니다. 주춤거리다가 2월달 초, 그러니까 오늘 BC월드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런 분들이 나왔고, 그 다음 메디포스트하고 쳐져 있던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의 현상이 나왔으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운드 2 마수 동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